마을에서 정절로 이름 높던 양반집 박씨 부인이 매일 밤 몰래 담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뒤를 쫓던 하인은 숲속 낡은 사당에서 차마 믿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어느 조용한 마을, 이곳엔 남편을 잃고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며 사는 박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네에서 정절의 표본이라 불리며 칭송이 자자했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고결한 성품에 고개를 숙였고 관가에서는 그녀에게 연려문을 내리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죠. 박씨 부인의 집에서 일하던 충직한 하인 덕구는 어느 날 밤 주인마님의 방에서 나는 이상한 기척을 듣게 되었습니다. 깊은 밤인데도 방의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이죠. 덕구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방 안을 엿보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소복을 갖춰 입고 정성스럽게 보침을 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딘가 멀리 떠나려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잠시 후 그녀는 방불을 끄고 뒷문으로 살금살금 빠져나갔습니다. 덕구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녀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익숙한 듯 숲길을 지나 마을 끝자락에 있는 버려진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예전부터 흉흉한 소문이 돌아 마을 사람들도 낮에조차 가기 꺼리는 곳이었죠. 우물가에서 부인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사방을 살폈습니다. 곧이어 어둠 속에서 건장한 체격의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사내는 부인을 보더니 반갑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멀리서 숨죽여 지켜보던 덕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절을 목숨보다 귀히 여긴다던 마님이 외간 남자와 야밤의 밀회를 즐기고 있다니 믿기 힘든 광경이었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내는 부인에게 무언가 서신을 전달했고 부인은 그것을 소중하게 품속에 챙겨 넣었습니다. 덕구는 이 사실을 고발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자신이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꼴이 될까 두려워 일단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박씨 부인이 시어머니의 약을 지으러 나간 사이 덕구는 마님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사내가 건넨 그 서신을 찾아 뒤지기 시작했죠. 벽장 깊숙한 곳 낡은 경대 아래에서 덕구는 마침내 그 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서신을 펼쳐본 덕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연서가 아니었습니다. 서신에는 마을 사토와 이방의 이름 그리고 날짜와 함께 알 수 없는 약재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애 편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죽음을 기록한 명부 같았죠. 그때 방 밖에서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덕구는 급히 서신을 제자리에 두고 방을 빠져나오려 했으나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표정의 부인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부인은 당황한 덕군을 보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다 보았느냐? 덕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의 눈빛은 예전의 온화한 모습이 아닌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부인은 덕구를 방 안으로 불러들여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내 남편은 병사한 것이 아니다. 이 마을 사토에게 독살당한 것이야. 덕구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부인의 남편이었던 박선비는 3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살인이었다니요. 사토는 박선비가 가진 청렴한 명성과 그의 재산을 탐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죽음 이후 복수를 위해 정절 깊은 과부라는 가면을 쓰고 정보를 수집해왔던 것입니다. 밤마다 만났던 그 사내는 남편의 충직한 호위무사이자 현재는 관아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며 사토의 비리를 조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증거를 모으고 있었죠. 부인은 덕구에게 제안했습니다. 너도 나를 도와다오.
사토의 방에 있는 비밀 장부를 가져올 수 있는 건 너뿐이다. 덕구는 마님의 진심을 알고 그녀를 돕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는 사토의 생일 연회가 열렸습니다. 관아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덕구는 사토의 집무실로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덕구는 떨리는 손으로 사토의 책상 뒤를 뒤졌고 마침내 이중으로 잠긴 상자 안에서 수많은 매물 기록과 동약거래 내용이 담긴 장부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술에 취해 일찍 돌아온 사토가 문을 열었습니다. 네 이놈, 거기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사토의 고함에 관아의 포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필사적으로 장부를 품고 담을 넘었습니다. 화살이 날아오고 포졸들이 뒤쫓았지만 미리 기다리고 있던 무사가 나타나 덕구를 엄호하며 숲으로 피신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광장에는 생각지도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박씨 부인이 사토의 재상을 낱낱이 기록한 방을 붙이고 직접 관찰사에게 호소하러 나선 것이었죠. 사토는 부인을 압송하려 했지만 이미 장부는 관찰사의 손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그동안 박씨 부인이 밤마다 만났던 것은 불륜이 아닌 정의를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결국 사토와 일당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녀를 의심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며 진정한 열렬하며 그녀를 다시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무덤을 찾아 장부를 태웠습니다. 이제야 당신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선 비로소 평온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후 부인은 모든 재산을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을 도왔던 하인 덕구와 무사와 함께 조용히 마을을 떠나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마을에는 여전히 그녀의 정절과 용기에 대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밤마다 사라졌던 과부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을의 가장 아름다운 야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타인을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희생과 결단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며 정의를 위해 침묵하며 인내한 자들의 이름은 시간이 흘러도 결코 잊혀지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겉모습 뒤에 감춰진 진실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비밀스러운 행동 뒤에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사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편견 없는 시선이야말로 진실을 마주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